안녕하세요. 인코랩TV 김승철입니다. 제 소나타 N9의 계기판을 보다가 연비 관련해 가지고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차 이제 계기판을 보면은 이렇게 메뉴를 넘기다 보면 연비 숫자가 3개가 있어요. 이렇게 주행 정보가 하나 있고, 주유후 정보가 있고, 그 다음에 누적 정보. 네. 물론 이 이름의 어감을 통해 가지고 이게 뭐겠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은, 그래도 좀 혹시 좀 이 차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이제 주행 정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, 이 사용자 설명서를 보니까 그 시동을 끈 다음에 4시간이 지나면 그 자동으로 리셋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얼마나 탔는지, 또 그날의 연비는 어떤지를 보고 싶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첫 번째, 이 주행 정보에서 보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내리면은 이제 주유후 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주유소에 차를 가져간 다음에 그 주유구를 열고 일정량 이상 주유를 하면 그러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리셋이 되고요. 조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, 그 트릭 컴퓨터를 주유소 갈 때마다 일부러 좀 리셋을 해줘야 되는 차들이 있었는데, 그런 불편함을 좀 줄여준 그런 게 이제 주유후 정보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은 누적 정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근데 내가 다음번에 리셋을 해주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누적 연비와 이제 누적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3가지의 연비가 있습니다, 이 차에는. 그래서 4시간마다 자동 리셋이 되는 주행 정보가 하나 있고, 이제 주유소 가서 일정량 주유를 한 다음에 리셋이 되는 주유 정보, 그리고 운전자가 리셋을 해주기 전까지는 계속 누적이 되는 누적 정보,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, 요 계기판 맨 아랫줄에 막대 그래프는 당연히 내가 주행하는 그 실시간의 그 평균, 그러니까 순간 연비, 그거를 보여주는데, 여기 연비 숫자는 그 6.2라고 돼 있잖아요. 그럼 제가 이렇게 숫자를 넘기다 보면 이 주행 정보에 해당하는 숫자가 거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. 요거를 또 보다 보니까 요 숫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, 그러니까 이 차에서 볼 수 있는 그 3가지 중에 하나를 내가 여기다 설정을 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서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면요. 그거는 요 모니터에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설정, 차량, 그 다음에 여기 중에 계기판에 가시면요, 여기 평균 연비 표시라는 항목이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3개 중에 뭐로 할지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그걸로 바뀝니다. 지금까지는 제가 제시동 후 연비로 이렇게 했는데, 한번 이걸 바꿔볼게요. 그럼 바로 그 숫자가 바뀌죠. 표시된 숫자가 주유 정보로 이렇게 바뀝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을지에 대해서는 뭐 개인의 사용 습관마다 차이가 있겠죠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유 후 연비나 아니면은 그 4시간마다 리셋되는 그 연비 중에 하나를 하는데요. 아직은 뭐가 더 저한테 편리한지를 좀 확실하게 다가오지가 않아서, 일단은 그냥 시동 끄고 그 4시간마다 리셋되는 그걸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. 만약에 여기 밑에 숫자를 바꾸는 법을 모르신다든지, 아니면은 요 계기판의 그 의미가, 그러니까 연비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좀 작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소나타 N9의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굉장히 편한데요. 근데 이제 요거를 켜고 다니실 때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을 만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같이 이렇게 차선이 많은 이런 고속화도로에서 좀 막힐 때 차를 사용을 할 때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뭐냐면은 얘가 아직까지는 그 앞을 살피는 그 시야가 좀 좁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.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그 전에 탔던 아이오닉도 그랬는데, 이렇게 가다가 양쪽에서 이렇게 끼어드는 차들 있잖아요. 그거를 얘가 인식해서 그 반응하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에요, 여전히.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운전자는 켜놓고서는 당연히 알아서 얘가 다 하겠지라고 맡길 수가 있는데요. 그렇게 했다가 이제 끼어들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,
조금 위험할 뻔한 상황, 그런 상황까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랬다가 이제 좀 당황을 하시는 것보다는, 네, 미리 좀 앞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운전자가 좀 조심을 해 두는 게 좀 운전자의 안전에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런 부분이 있어서, 뭐 요즘에 나오는 뭐 제네시스 이제 뭐 G80, GV80 이런 애들은 전 측방을 살피는 레이더가 이제 추가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끼어드는 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, 대응이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,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. 네, 이렇게 끼어드는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원래 제 차선의 앞차선에 있던 차 그거를 따라가려고 좀 얘가 했죠. 네, 그래서 요거는 좀 예나 지금이나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뭐 언젠가는 좀 나아지겠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그 끼어드는 상황에 대해서 이 들여다보는 시야가 좁지 않기, 그러니까 넓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미리 더 살피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도 네, 거의 다 끼어들고 나서야 그때 가서 좀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죠. 네,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 좀 편리한 반면에 좀 교통량이 적은 데서는 뭐라 그럴까요, 비교적 좀 얘한테 다 맡겨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, 좀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도 네, 이렇게 끼어드는데 제가 아무 그냥 조치를 안 하니까 거의 붙을 것 같이 해가지고 이제 경고를 하잖아요. 네, 요런 좀 그게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좀 여러분의 안전상 좀 미리 운전자가 조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